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의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이 이 베타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성 AI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생성 AI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기술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생성 AI가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이제는 이 데이터 분석 영역까지도 이제 누구라도 쉽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 문제 본질.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부가적인 작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부가적인 작업.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뭐 하겠다고 하면은, 일단 뭐, 랭귀지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또, 시작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R이라든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뭐, 그죠? 기타, 그 통계 툴, 그죠? 뭐, 사스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이 생성 AI 기술, 이 발전하고 지금 뭐 보편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이러한 부가적인 작업 없이 바로 문제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실습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예제 데이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AT 데이터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어떤 우리나라의 수학 능력, 그 시험 있죠. 수능 시험과 유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관련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 속성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속성이, 뭐, 학생의 성별,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부모의 교육 수준,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점심 식사의 유형,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과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거기에 따른 학생의 수학 점수, 읽기 점수, 예, 그 다음에 쓰기 점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챗 GPT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좀 이따 하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쭉 보면은 결국 관심사는 뭐죠? 여기 보면 이 점수죠, 점수. 그죠? 점수. 이 점수에 영향을 주는 이런 속성들이 있을까? 그죠? 그 다음에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뭐 기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겠죠. 자, 이거는, 그죠?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뭐, IT 기술을 잘 하는 사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 뭐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가정과 추정도 할 수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을 배워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술을 뭐 따로 배울 필요 없이 바로 이 생성 AI와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에 가시면 이제 이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일단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커스텀 인스트럭션. 여기는 뭔가 하면 챗 GPT한테 어떤 역할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커스텀 인스트럭션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특정한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할 거예요. 그죠? 데이터 분석을. 그렇다면 이 챗 GPT가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가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페르소나를 지정해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할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기능적인 요소들까지 다 집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방향도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챗 GPT한테 이 인스트럭션을 주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너는 데이터 분석가야. 자, 우리 데이터 분석에는 뭐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 데이터 시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 분야에는 뭐 EDA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 안에서 너는 전문가로서 답변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역할을 지정해 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이따 실습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렇게 주면은 당연히 또 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샘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할 지정에 필요한 내용들, 데이터 분석에, 그 다음에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이따가 실습하실 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챗 GPT 내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챗 GPT를 뭐 데이터 분석용으로 쓸 때는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소설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소설가로서의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고요. 내가 심리 상담의 전문가로서 이제 이 챗GPT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심리 상담가의 페르소나를 설정해가지고 역할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성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잘 지정해줘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 내용은 따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르소나 그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설정에 가면은 이 베타 피처라는 게 있습니다. 베타 피처. 그래서 베타 피처에 가면은 우리가 여기 Advanced Data Analysis라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셔야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은, 그죠? 외부 확장 기능이죠. 그죠? 외부에 있는 서비스와 이 챗 GPT를 연동해가지고 쓰는 그런 부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건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고급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겠습니다. 근데 이 베타 피처는 GPT-4에서만 챗 GPT 유료 사용자들의 한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사용자들은 이 플러그인하고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뉴 챗에서 새로운 챗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기능이 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GPT-4 모델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GPT 모델을 쓰게 되면은 예, 이렇게 여기 뜨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실습 영상에서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어널리시스,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쓰겠다고 하면은 왼쪽에 어태치 파일이라는 아이콘이 이렇게 뜹니다. 아이콘이 이렇게 떠요, 이게.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뜨고, 자,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업로드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요 데이터를 요약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GPT가 이 데이터를 읽어서 그 데이터를 해석해 주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요약해 준다. 그죠? 그죠? 데이터의 구조는 이렇고 데이터 컬럼은 이렇다. 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 줍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 내용 자체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도 영어로 해주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프롬프트로 요약 내용을 한글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총 뭐 498개의 행가 레코드와 8개의 컬럼, 열로 구성되어 있다. 수치형 3개, 범주형 5개. 정확합니다. 이거 정확해요. 그다음에 뭐 성별에 대해서는 female, male 뭐 이렇게 나서 있고 인종, 부모 교육 수준, 점심 식사 여부, 시험 준비 과정 여부, 수학 점수, 독서 점수, 읽기 점수, 쓰기 점수 이렇게 데이터를 누구보다도 사람만큼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상당한데 자, 보면은 자, 여기에서 제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지금 점수마다 정규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상관 행렬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DA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학의 경우에 평균, 표준 편차, 뭐 최소, 최대값, 읽기, 쓰기 각각의 수치적 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를 이렇게 바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 행렬을 통해서 이 수치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수치가 0.95, 0.95의 경우는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여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도 바로 보여주게 되고요. 이제 우리는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 놓고 이제 분포 시각화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 읽기, 쓰기에 대해서 모두 정규 분포 형태를 띠고 있고 각 점수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해석, 인사이트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읽기 점수와 쓰기 점수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두 과목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수학 점수는 읽기 및 쓰기 점수와 비교적 가지지만 읽기와 쓰기 점수만큼 높지 않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각 과목의 점수가 정규 분포를 띠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과 모델링에 유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해석까지 인사이트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데이터 분석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죠? 단지 하나의 프롬프트 하나만 가지고도 데이터를 한눈에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고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기 점수와 쓰기 점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 그죠? 예, 상관관계가 높다고 했어요. 그러면 모델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바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고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그 이 회귀에서 기울기하고 그 절편에 대한 계산을 했는데 이거를 계산할 때 근거, 그죠? 어, 민스퀘어 에러 값하고 R 스코어하고 이런 것들 다 도출을 하고, 그죠? 다 도출을 하고, 자, 이거에 대한 뭐 설명까지 다 달아줍니다. 그죠? 예, 대단하죠? 자, 그래 놓고 제가 여기서 그러면 읽기 점수가 85점일 때 쓰기 점수를 뭐 알려주세요 또는 예측해 주세요 하니까 얘가 바로 읽기 점수가 85점일 때 쓰기 점수는 83.38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선형획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정도, 어떨 때 사용한다라는 정도만 이제 알게 되면은 그죠?
이 친구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하고 수치형 변수가 있는데 이 범주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좀 찾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뭐 아노바, 뭐 박스플롯, 뭐 이런 세 가지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하고 특히 이 아노바에 대한 결과를 요약합니다. 그죠? 그래놓고 뭐 F 밸류, P 밸류, 이펙트 사이즈에 대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런치와 젠더, 그다음에 테스트 프레퍼레이션 코스 변수가 수치형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벌써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특히 이 런치 변수가 수학 점수에 매우 높은 음, 상관관계 아주 높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심을 잘 먹어야겠네요. 아무튼 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급 기술까지 통계까지 그냥 프롬프트 대화형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범주형 변수 간의 상관관계 뭐 이런 것도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 그죠? 예. 종속적이면 두 변수를 병합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데이터 분석 기법에서 상당히 종속 관계가 높다고 하면은 데이터를 차원을 축소해주는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 범주형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차원 축소 기법을 사용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범주형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찾는 알고리즘은 통계적 방법은 뭐 카이 제곱 검정 뭐 이런 기법이 있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뭐 크라머 V에 대한 이런 결과를 또 요약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해가지고 결과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다, 아니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뭐 사실은 통계에 대한 어떤 깊은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죠? 질문은 얼마든지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소스 코드를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챗 GPT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대용량 데이터는 허용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소스 코드는 그대로 가져오고 내 PC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급 분석 및 모델링 기법에서 뭐 로지스틱 회귀라든가 클러스팅이라든가 뭐 의사결정 트리라든가 랜덤 포레스트, 뭐 시계열 분석, 피처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알고리즘 비교, 비지도 학습을 통한 이상치 탐지, 아노말리 디텍션, 그다음에 시각화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자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자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30분, 1시간 실습하는데 30분,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실습 자체는. 근데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고민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다 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일단 챗 GPT의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제 리뷰를 해드렸고, 이제 곧 있으면 실습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생성 AI 기술 이제 발전으로 이 데이터 분석도 대화형으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 그죠? 예, 대화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기술보다는 데이터의 본질을 이해하고, 데이터의 내용과 본질을 이해하고,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분석에 유리한 시대가 되었다. 그죠? 도메인을 잘 아는 사람이 결국은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도메인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석에 유리하다. 과거에는 내가 그 도메인의 전문가라고 해도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야 됐고, 그 전문가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하고, 시각화하고, 해석을 하고, 해석할 때 또 그 도메인의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는 이 데이터를 잘 아는 분들이, 그다음 그 도메인을 잘 아는 분들이 바로 분석을 해서, 그죠? 분석을 해서 이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은 이제는 협업, 토론, 공유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챗GPT가 분석 결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각각 기술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이해가 안 되면 대화형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줘라. 또 그 사례를 좀 설명해줘라. 이런 식으로 대화형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이 된 거죠. 자, 근데 이 챗GPT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가 뭐 100%다 파헤치지는 못했겠지만, 금방 이제 뭐 짧은 시간에 봤기 때문에, 이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 막 1테라바이트, 뭐죠? 뭐 10테라바이트, 뭐 당장 100기가바이트, 10기가, 뭐 이런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챗GPT가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하지 않겠죠? 지금 이제 작은 데이터셋이니까 이제 해준 거고. 그래서 단지 챗GPT가 좋은 것은 이 분석을 하기 위한 지금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코드 생성을 내 환경에서, 내 PC에서, 로컬에서 돌리면, 뭐 내가 1테라를 돌리든 10기가를 분석하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런 내 환경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만 키우면 이제는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자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여러분들은 대용량 데이터의 경우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미롭죠? 그러면은 좀 이따가 어, 실습 영상에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